안녕하세요. 바로 옆에 책 저자 김필립입니다. 대치동에서 20여 년 수학 교육 한 길에만 매진해 왔고, 그리고 요사이 유튜브 학습 채널 중 가장 핫한 김필립 수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초등, 중등, 고등 수학 전체를 아우르는 연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원래 초등 수학, 중등 수학, 고등 수학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는 나누지 않는데, 특별히 초등 수학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중고등 수학에서 아주 잘 아이가 수학의 그 곤란함 또는 힘듦을 겪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콕 찍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초등 수학 어머님들, 물론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나요? 수학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밑바탕이 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수학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제가 타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의 티칭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굳이 짚어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조건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잘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일찍 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하게 만들겠다는 포커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고 아이들을 정말 수학에 치이게 만듭니다. 수학은 좋아하게 만들기 이전에 그 어떤 잘하게 만들겠다는 방법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의 가장 적합한 수학 교육 방법 그리고 학습 전략은 오직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대전제 또는 대목표 하에 움직이고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리딩해 줘야 합니다. 사실 중고등 수학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등 때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건방져져요. 수학과의 기싸움에서 우리 아이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수학까지 거 그거 별거 아니야. 해보니까 괜찮던데? 나는 앞으로도 수학 잘할 수 있을 텐데? 물론 현재는 아주 잘하지 않아도 그 기싸움의 초반, 그 초반에 수학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렬한 눈빛 그리고 자신감은 초등 때 갖춰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선물 하나를, 초등 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 뿐만 아닌 중고등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학원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찾고 싶어 하는 게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 생각일 겁니다. 좋은 선생님 또는 좋은 학원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기준, 뭐 학원은 시스템이 어떻고 뭐 우리는 레벨 테스트가 어떻고 막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여기 보내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나요? 딱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엄청난 양의 문제풀이와 숙제와 물량 폭탄으로 아이를 수학을 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 질문에는 언뜻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수능 만점 중에 너 수학 싫어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수학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 옥야편에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몇천 년 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지금도 수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왜 설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또 많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는데요? 딱 하나의 방법.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어떤 주장 그리고 그러한 논조가 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건 너무 좋고 마음의 양식도 되고 또 지식도 많이 쌓아갈 수 있고 저 또한 책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은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책을 읽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학만큼은 책을 읽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공부 중에 여러 분야의 공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학이나 과학은 책을 읽어서는 도저히 높은 수준의 수학 수준 또는 과학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많이 읽어서 모든 학습이 다 해결되고 그 학습 안에 수학 공부도 포함된다면 국문과, 소설가, 그리고 작가분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 그리고 논리 추론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은 특히 초등은 독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등 고학년부터 고등 수학은 책을 읽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서 미분을 이해한다고요? 책을 읽어서 로그를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훌륭한 선생님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그 다음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서 하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아이들 게임 말려도 하죠. 왜냐하면 게임할 때 희열을 느끼니까. 그러면 수학을 할 때 그러한 희열을 느끼도록 해주면 됩니다. 물론 게임하고는 다른 종류의 희열이죠. 이거는 지적 유희에 대한 희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희열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아이는 하지 말라 그래도 수학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수학 만점이 나옵니다. 꼭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학은 잘하기 이전에 좋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티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좋은 티칭은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물론 이 책은 그런 좋은 티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훌륭한 가르침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구나. 아마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타이자 나침반이 될 거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그냥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몇 학년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능력 그리고 수학 DNA 이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달라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수시라는 입시제도 때문에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정확히 표현하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을 끝내야 한다는 거. 그런 대전제로 본다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5학년 그 정도 언저리에서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현재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쭉 지도해 오다 보니 그 정도 시기라면 늦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판단입니다. 다만 1, 2, 3학년 때는 아직 뇌의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때는 그냥 다양한 경험과 자극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수학 연산 문제집 엄청나게 주고 수학 연산 풀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꼭 그렇게 제가 반문을 합니다. 심화 문제를 풀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심화 문제를 잘 푸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 푸는데 굉장히 버거워한다, 힘들어한다, 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심화 문제를 계속 던져주면 아이는 결국 심화 문제는 몇 문제 더 풀겠지만 아주 조금의 수학 실력의 향상은 잠깐 맛볼 수 있지만 결국 수학의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심화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뭐 상위 0.5%, 뭐 0.1% 미만의 아이들 잘 풀면 그냥 풀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심화 문제 푸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얘를 심화 문제를 많이 풀리면 얘는 수학 실력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판단으로 아이를 몰아붙이는 거, 그거 결국 아이를 수학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에 기다렸는데 아이가 수학을 스스로 한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예, 근데 천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으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그냥 수학이 재밌고 좋았어요. 다만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랬던 애들은 없다는 거. 수학은 볼 때부터 하품이 나오고 엄청난 연산, 머리가 빙빙 돌고 괴롭습니다. 이거를 그냥 좋아하는 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보기 드문 아이고 기다려준다고 수학을 좋아하거나 수학을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을 배워놓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차츰차츰 느끼게 해주는 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마중물 도입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중물 도입, 수학 친근해지는 이 아이는 점차 수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수학과 친해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수학을 잘 해내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도 거의 대부분 그 교육 현장에서 비율을 일정 부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 수학 진도를 나갈 때 선행과 현행을 일정 비율을 나누어서 시간 안배라든지 또는 노력 안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이 다 하나의 나무입니다. 이게 잘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행을 잘라서 가르치면서 선행을 또 따로 나가는 그러한 겹치기 진도 나갈 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각각 다 일찍 못 끝내요.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대로 늘어지고 현행은 현행대로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졌을 경우 망각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그 수학교육 시스템은 기본 실력 심화로 이어지는 반복 수업 그리고 반복 시스템이 주가 되는 겁니다. 반복이 필요 없게 만들려면 각 과정을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끝내야 되고 하나의 줄기로 한 번에 한 단원씩 나가서 현행을 끝내고 선행으로 올라가는 어떤 아이가 진도가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후행, 현행, 선행으로 이어지는 큰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야지 그걸 중간에 토막치듯이 잘라내서 현행 얼만큼 하고 뭐 선행 얼만큼 하고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부작용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니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행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다음 학기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자꾸 선생님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막히고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고등수학 상에서 헤맨다. 그러면 중등수학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수학을 파지 마시고 다시 뒤로 내려가서 중등수학을 한번 완벽히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중등수학의 구멍이 없도록 만들면 고등수학 상이 술술 풀립니다. A서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두들기고 그리고 심화까지 다 파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마시고 원리와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는지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만 정말 제대로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굉장히 핵심만 파고드는 후행.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후행을 끝내고 현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행을 가야 되는. 그리고 이때도 겹치기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2시간은 후행,
2시간은 현행, 2시간은 선행, 이런 말도 안 되는 겹치기식 진도 절대 안 되고요. 단 한 번의 수학은 한 진도만, 하나의 큰 줄거리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이번 겨울방학의 가장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